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요, 제가 지금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배포 중인 요 PDF에 대한 프리 영상을 조금 할 건데요. 요렇게 프린트를 했을 땐 요런 느낌이거든요. 한 페이지 두 개의 페이지가 나오도록 해서 요런 식으로 제가 PDF를 나눠주고 있고요. 다운을 안 받으시고 일단 영상을 시청하신다라고 하시면 미리 좀 다운을 받아주시고 가입 승인이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입 승인 단계에서 우리 이제 구독자 분이신지 아니신지 확인을 하고 있어서 미리 좀 승인을 받고 PDF 다운 받으셔가지고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너무 귀여운 PDF인데 내용이 뭐냐면 토익에 나오는 모든 접속사들을 다 총정리한 PDF고요. 유료 자료도 제가 있긴 하지만 요번에 무료 버전은 노베이스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 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 또한 20문제 풀이가 진행이 될 텐데 20문제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준비했어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표지인데요. 처음에 나온 표지가 이제 토익에 나온 접속사 완벽 정리 노트라고 돼 있고, 여기 좀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데 옆에 보시면은 복합관계사 설명은 제 그 1억 노트 안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좀 보라고 안내를 하고 있죠. 접속사라고 하면 복합관계사도 들어갈 텐데 물론 거기까지 다루면 너무 좋겠지만 그 복합관계사는 어렵기도 하고 고득점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오늘 유튜브 영상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다루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뭘 다룰 거냐? 접속사 중에서도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그다음에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이렇게 5가지를 다룰 거고요. 구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왜 구분을 해야 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죠. 표지 다음에 있는 10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실 건데요. 풀어보시는데 먼저 하고 오셨으면 제가 푸는 속도를 한번 체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풀어볼게요. 자, 요렇게 풀면 될 거고요. 1초라고 제가 1초 만에 풀 수 있는 파트 5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5초 정도겠고 1번부터 제가 어쩜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지 풀이를 좀 해드리면서 개념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들으실 때에는 접속사를 이미 다 외우고 개념을 다 알고 듣는 게 아니라서 제가 풀이하는 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고 저게 왜 명사절이지? 저게 왜 부사절이지? 하실 텐데 그거는 지금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접속사 구분이 왜 필요하고 알았을 때 선생님처럼 풀 수 있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다 외웠다 했을 때 그때 저처럼 풀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풀이를 해드릴게요. 보기를 항상 먼저 보고 빈칸의 위치를 봅니다. 보기를 봤을 때 1번으로 해야 되는 품사를 떠올려야 되고 2번이 지금 다 같은 품사, 접속사, 모두 다 접속사면 그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인지를 떠올릴 겁니다. 어떤 접속사? A번 쏘는 등위 접속사, B랑 C는 명사절 접속사, D는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떠올리셔야 되고 이게 빈칸의 위치가 부사절이 들어가야 되는지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뭐 명사절이 들어가야 되는지 위치를 딱 봤을 때 그게 판단이 가야 돼요. 그러려면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쏘는 문대 못 온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면 해석 자체가 그래서잖아요. 그래서면 앞에 원인이 되는 문장이 와야 되는데 이미 문장이 그래서로 시작할 수 있는 문장은 없죠. 한국어로 생각을 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A가 먼저 지워지고요. 부사절 같은 경우는 형태가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 문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부사절 접속사 형태를 설명드릴 때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D가 먼저 날아가고요. 여기는 명사절 접속사 자리인데요. 왜냐면 이게 본동사고 본동사 앞이 다 주어일 텐데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올 수 있는데 명사 자리에 문장이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와야 됩니다. 단 이제 what과 that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속사인지 알게 되면 그 접속사의 특징이 먼저 떠올라야 그 다음에 떠올라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을 이끈다. that은 완전한 문장을 이끈다 라고 외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잘한 거고요. 이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뒤에 완전한지 빈칸 D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파악이 되셨으면 정답 C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 또한 지금은 제가 가볍게 저게 어떻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구분이 되지? 라고 생각되시는 노베이스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핵심 노트라는 노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문장 구조 분석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설명하는 QR이 있거든요. 책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핵심 노트에 이렇게 첫 페이지 보시면은 QR이 4개가 있어요. QR 4개는 제 유튜브 영상에도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걸 들으셔야 지금과 같은 문장에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찾을 수 있는 실력까지 되실 겁니다. 일단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보시면요. 보기 먼저 본다. 그럼 이 보기에 대한 품사와 그 특징이 떠올려야 되는데 A번 같은 거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돼서 빈칸 뒤에 동사 원형이 안 왔기 때문에 X. C 같은 경우는 부사절 접속사인데 부사절 접속사의 자리가 아니라서 X. whether는 명사절과 부사절이 다 되는데 둘 다 아닙니다. X. 왜 아니냐? 어차피 접속사라는 건 문장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뒤에 문장의 형태가 아니죠.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B밖에 안 됩니다. B는 뒤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잠깐 뒷장 갔다가 오시면요. 여기 상관 접속사에 들어가 있어요. B as well as A라고 돼 있는데요. 얘는요.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했을 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B로 바로 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거를 해가지고 A, C, D 다 아니니까 B로 간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까지 해서 정답을 맞춰보시면 가장 좋겠죠. 지금은 해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까지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에는 아주 쉽게 제가 풀렸어요. ABCD 봤는데 일단 품사가 먼저 떠올려야 돼요. 전치사, Y는 의문사 혹은 관계부사 혹은 형용사절 접속사 중에 하나 뭐 이렇게까지 다 떠오르시면 좋은데 일단은 unlike라는 애가 있으면요. 앞에 A and B라는 형태인지 확인을 해봐요. 그럼 제가 and에 동그라미 해놨죠. Manager and Employees 했으니까 A and B 형태가 맞기도 하고 affect에 대한 목적어 자리로 아주 괜찮죠. unlike 같이 했을 때. 자, 이거 모르시면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A and B unlike 왜 외워야 되는지. 이것도 짝꿍 중에 하나입니다. 짝꿍이 나오면은 찾기가 쉬워요. 그리고 언론 같은 전치사 뒤에 항상 명사를 이끌어야 돼요. A랑 B는 전치사 다음에 무조건 명사 나와야 되는데 일단 명사가 없이 그냥 심표로 끝났기 때문에 A, B가 먼저 날아가고요. Y 또한요. 관계부사, 형용사, 접속사 되게 많은데 일단 얘가 됐기 때문에 얘는 C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뒤로 바로 갈 수 있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2개의 밑줄을 그어놨어요. show는 타동사, 보여주다잖아요. show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왔냐를 봤을 때 문장 전체가 명사 대신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절 접속사 자리가 맞겠죠. 왜냐면 명사 역할하는 접속사가 있어야 show의 목적어로서 문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expect에 밑줄을 그어놨는데 얘를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동사이긴 한데 삼형식 동사가 가능한 그러니까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이끌어야 되는데 뒤에 from이라는 전치사가 있다라는 건 이건 아직 문장이 안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B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명사절 접속사이면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건 B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초 만에 소거를 하지 않아도 다른 거 소거하지 않아도 B로 갈 수 있어요. 물론 소거를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A번은 완전한 절이 와야 되기 때문에 X, 명사절 접속사일 경우에 그런 거죠. 얘는 접속사 자체의 기능이 없어서 X, D는 명사절 접속사 기능이 있긴 하지만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서 X인 겁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decide의 목적어 자리가 또 문장으로 왔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 자리인데요. 명사절 접속사가 가능한 것들이 여러분 A랑 B인데 B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불완전한 절 이끄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마케팅 팀을 이끄는 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사물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을 뜻하면서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건 후밖에 없죠. what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라고 해석이 될 거니까. 그래서 A번으로 가면 되고요. C랑 D는 명사절 접속사 아니기 때문에 이건 외워야 됩니다. 무슨 접속사인지 설명을 듣고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6번 같은 경우에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줄을 거예요. 동사가 두 개예요. 근데 지금 얘가 본동사예요. 본동사라는 거는 앞이 전체가 주어라는 거거든요. 그럼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절 접속사 자리고 명사절 접속사가 가능한 건 A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A 정답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 7번 같은 경우에도요. 형태, 이 형태 제가 쉼표에 동그라미 해놨죠. 빈칸이 오고 완전한 문장 나오고 쉼표 나오고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그럼 이 형태만 보고도 여기는 부사절 접속사 자리 이렇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제 노트로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가 아닌 C와 D가 먼저 날아가고요.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A, B가 부사절 접속사인데 A 같은 경우에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근데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잖아요.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이렇게 마치 내가 새인 것처럼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뉘앙스, 막 가정하는 뉘앙스는 토익에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가정법도 시험에서 잘 출제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확률상 B를 먼저 해석을 해보고 맞다면 B로 바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B로 했고요. B는 이래로 때문에 둘 다 뜻이 있죠. 지금은 때문에 란 뜻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쉼표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놨죠. 마찬가지 이 형태와 같아요. 그럼 얘는 부사절 접속사 자리일 거고 접속사 기능이 없는 A, B, C는 다 날아가고 D가 1초 만에 정답이 됩니다. 이건 해석 전혀 안 해도 됩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밑줄 두 개를 꺼놨죠. 동사가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고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 자리예요. 그럼 접속사가 아닌 D 먼저 날아갈 거고요. 근데 이 동사가 또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왔기 때문에 얘 또한 명사절 접속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가 아닌 A, C 날아가고 B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접속사의 종류를 알면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A랑 C는 그럼 무슨 접속사예요? 그죠?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요. OR 낫에 제가 동그라미 해놨어요. OR 낫이 힌트입니다. OR 낫을 동반하는 접속사 C로 바로 가셔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겠죠? 요렇게 제가 문제풀이를 해봤고요. 접속사 구분이 왜 필요한지 이제 좀 깨달으셨으면 설명을 드리러 가볼게요. 정답도 다 해놨고요. 해석만 있지 해설은 지금처럼 영상으로 제가 다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상관 접속사, 등위 접속사 종류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상관 접속사는 시험에 나오면요. 보통은 짝꿍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A and B alike 이거 짝꿍 나와가지고 A and B 그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alike를 체크를 했죠. 해석은 both A and B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일단 다 외워야지 짝꿍 찾는 게 돼요. 왜냐면 OR을 보고 either를 체크하고 noR을 보고 neither를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토익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의 특징은요. 병렬 구조를 이끈다는 게 특징인데요. 병렬 구조가 뭐예요? 공통된 말을 하면 생략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나는 밥을 먹는다가 있어요. 밥을 먹는다. 그럼 철수도 밥을 먹는다 이렇게 돼요. 그럼 공통된 말을 하는 건 밥을 먹는다죠. 그러면 영어에서는 이 밥을 먹는다라는 말을 하나는 생략을 해버리고
I am 철수 이렇게 같이 써버립니다. 밥을 먹는다는 한 번만 쓰면 되겠죠. 그게 이제 병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통된 말을 하면 생략하는 거. 그런 특징이 있는 게 등위 접속사예요. 그래서 I and 철수 했듯이 and가 등위 접속사, or, but, yes, so 이런 것도 다 종류를 외워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rather than 있는데요. 얘는 접속사이기도 하고 전치사이기도 한데 어떤 강사분들은 전치사로 외워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접속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접속사랑 전치사 구분하는 건 토익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둘 다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병렬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뭐 명사만 와도 맞고 동사로 시작해도 맞는 거예요. 왜냐면 주어가 같아서 동사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제 포인트 좀 명심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출제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한 줄로만 적어놔서 와닿지 않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제로 조금 한 번 더 풀이를 할 건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병렬은 이제 해석할 때 어디랑 어디가 병렬이 됐는지 잘 찾을 수 있으시면 되고 문장 구조 분석할 때 파트 5 문법 문제 풀 때도 이게 필요한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 다른 것들에 대한 출제 포인트를 제가 담아놨어요. 이것도 제가 푸는 속도 한번 봐보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문제 풀고 오세요. 자, 요 속도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출제 포인트가 어디랑 관련되어 있는지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힌트를 어떻게 잡아가셨는지 앞에 걸 왜 외워야 되는지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1번 같은 경우 제가 5월에 체크를 해놨죠? 이렇게 상관 접속사는 짝꿍을 찾으시면 됩니다. neither 보면 noar이 나와야 되고 both 나오면 A and B 형태에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 5월에 짝꿍 either이니까 B로 가주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뒤에 이제 도치가 됐어요. Did she send? 이게 도치가 됐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치가 되면 노알인데요.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 제가 이번 노알이 문뒤에 나오면 부정어구가 맨 앞에 나온 거라 도치 구분이 된다 했죠. 이거 고득점용이기도 하고요. 일단 문장 맨 앞에 쉼표하고 또 다른 문장이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노알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알은요, 특징이 이렇게 맨 앞에 시작한다고 해서 첫 문장으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뭐뭐도 아니다 이런 뜻이라서 앞에서 이미 첫 문장에서 부정 문장이 나오고 얘는 아니야, 그리고 얘도 아니야 이런 느낌이라 두 번째 문장 문두에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은 깨달으실 텐데 일단은 2번 D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정답의 근거는 그죠? 도치가 근거입니다. 도치가 되려면 부정어구로 시작을 해야 돼요. 부정어구. 낫이 들어가는 거 벗은 아닙니다, 여러분. 3번은요. but also에서 also가 생략이 가능한 형태로 나와서 이런 것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짝꿍이고요. 보스는 A and B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사가 두 개라서 접속사 자리인데 접속사가 아닌 애들 A, C 날렸고요. 명령문이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 3번이죠. 명령문은 벗은 그렇지 않으면이고 얘는 그러면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됐을 때 뭐가 맞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그렇지 않으면이 맞겠죠. 안전규약을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안 따르면 연기된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품사들 전치사, 접속 부사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 근데 이때 이 자리는 형태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쉼표, 완전한 문장 나오고 쉼표 나오고 빈칸 나오고 완전한 문장 나오면 여기는 등위 접속사 자리거든요. 그러면 C로 가실 수 있습니다. 요것도 뒤에 형태 설명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언급 드릴게요. 6번 같은 경우는 고득점용이에요. 출제 포인트 6번인데요. 6번 2페이지죠. 거기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and B. 그러니까 A이자 동시에 B 구조에서는 이게 사람이면 가산명사죠. 가산명사를 할지라도 관사 없이 사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S가 없는 형태인 D로 가야 됩니다. 여기 관사가 또 없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이 지금 설립자이자 회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는 관사 없이 쓰는 게 원칙이라는 고득점용 문제고요. 관사 없기 때문에 A로 가신 분들은 이 출제 포인트 6번을 모르셔서 틀린 거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노베이스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고득점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제 거 공부하실 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an에 제가 체크를 해놨죠. so that은요, can, may, will 이 힌트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자마자 A로 갔죠. 나머지는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돼서 땡, 얘는 명사 와야 돼서 땡, 얘는 as well as 앞에서 했어서 상관 접속사인데 어차피 해석으로 다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A의 힌트 보고 먼저 A 가시고 해석으로 확인 작업 해보시면 됩니다. 8번 같은 경우는 명령문 다음에 나오는 OR이나 AND 둘 중에 해석이 뭐가 맞는지 갔을 때 그러면 그쵸? 제출하면 뭐 이렇게 될 거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해보시고요. 신청서 제출해라. 그러면 당일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바로 제낄 수 있었던 이유도 품사가 바로 떠올라요. 접속 부사 혹은 부사 자리 아니고요. before도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데 둘 다 아닙니다. 왜냐면 동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장도 아니고 명사가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B 날라가고요.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자리 아니죠. 그래서 자리상 이제 병렬이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병렬이 어떻게 됐을까요? 컷은 동사 원형이었잖아요. 병렬을 찾을 때는요. 가장 가까운 동사를 먼저 찾아서 그것끼리 병렬이 되지 않았을까? 그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보면요. 디렉터, 이사는 전통 매체, 미디어, 전통 매체에 대한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디지털 마케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은 거고 인베스트랑 컷이 병렬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병렬을 찾는 규칙도 설명을 드렸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번에서 설명드린 건데요. 이 노알 같은 경우에는요. 맨 처음 시작하는 문장에서는 안 오고 이렇게 두 번째 노알이 옵니다. 뭐뭐도 아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노알, did, 노알 이렇게 두 번 똑같은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짝꿍 있는 거죠. neither A, 노알 B 구조에 B로 가시면 되고요. not이 부정어구긴 한데 not은 도치의 규칙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짝꿍 찾기 문제라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B로 가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앞에 있는 10문제도 그렇고 이번 문제도 그렇고 제가 다 기출을 변형해서 만든 문제고요. 이렇게 다 푸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고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진짜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요. 4페이지 보시면요. 명사절 접속사란 이렇게 돼 있죠? 명사절 접속사는요. 여러분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 나는 알고 있어요. 너를 안다. 자, 너 자리에 들어간 게 명사죠. 대명사. 그죠? 명사인데 이게 보통 이 사명식 동사, 타동사라 가지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안다. 근데 뭐를 아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너를 알아. 이렇게 간단하게 명사 하나만 올 수도 있지만 이 명사 자리에 문장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말로 했을 때 나는 네가 뭐 지난밤에 한 일을 지난밤에 한 일 이게 엄청 길잖아요. 그게 문장이잖아요. 한 일을 안다 라고 했을 때 그
그 긴 문장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명사절 접속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문같이 I know he will come. 그가 올지를 안다. 이렇게 이 문장 자체를 연결해주는 명사절 접속사 whether를 선택해줘야 된다. 이거는 해석으로 하면요. 나는 그가 올 때까지 안다? 뭐 이렇게 막 해석으로는 말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문법으로 풀어야 되는 게 이거는 부사절 접속사, 얘는 명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whether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whether 자체는 부사절 접속사도 되긴 합니다. 외우시면 다 알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whether이 들어가야 맞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를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고요.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죠.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요. 형용사절 접속사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알고 있는 게 형용사절 접속사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 가서 조금 더 봐드릴게요. 제가 6페이지 들어가면 제가 형용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놨는데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관계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인 거죠. 근데 그 안에 속한 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예요. 그러니까 형용사절 접속사는 가장 큰 상위 개념인데요. 형용사절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형태로 가야겠어요. 자, 접속사 형태. 요거 봐주시면요. 주어, 동사, 그 동사에 따른 목적어가 있을 건데 이 목적어가 명사겠죠? 그거를 이제 선행사라고 하는 이유가 뒤에 있는 꾸밈을 받기 때문에 선행사라고 하거든요. 앞에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했을 때 나는 샀다. 뭐 차를 하나 샀다 라고 했을 때 이 차를 꾸며주는 게 있겠죠. 내가 뭐 지나가다가 봤는데 갑자기 사고 싶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이 얘를 꾸며줘. 그러면 이 문장 자체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그때 형용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접속사를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거고 그 큰 개념 안에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요.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관계된 절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관계대명사라고 일컫는 것뿐 그러니까 명사 역할이긴 한데 문장 내에서 또 구성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나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관계대명사 표를 한번 보세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나뉜다는 그 관계대명사 표인데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 사람이면 후 쓰고 사물이면 위치 쓰라는 그 표 외우셨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이는 예문일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좀 자세히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동사를 찾을 거고요. 보통 동사가 2개일 때는 뒤에 있는 동사가 진짜 동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질 텐데 해석을 하면 보고서를 제출했던 직원이죠. 해석은 보고서를 제출했던 그러니까 형용사처럼 지금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절 접속사 중에 하나인 거고 관계대명사라고 하면은 이 관계된 절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면 이게 전체가 주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이끄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후가 왜 또 주격이냐? 따지면 보고서를 제출했던 사람이 직원인 거잖아요. 그럼 이 제출하다의 주어는 직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의 주어가 employee 앞에 있는 선행사이기 때문에 주격이라고 하는 거고 소유격은 지원자의 resume 이력서라고 하죠. 얘가 의 소유격처럼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인 거고 마찬가지로 목적격도 보시면 동사 있고 여기 동사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뒤에 있는 동사가 진짜 동사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직원은 후보자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후보자는 우리가 추천했던 후보자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천했던 후보자다라고 해석이 되죠. 왜냐면 recommend의 목적어인 candidate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얘가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요.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은 관계대명사 이 목적격이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해석할 때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이렇게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형태로 나와버려요. 이렇게 명사, 동사가 연달아 나와요. 지금은 candidate whom we recommended 해가지고 명사와 명사 사이에 whom이라는 목적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해석할 때 문장 보시면 요렇게 명사, 동사 연달아서 중간에 있는 생략된 목적격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사, 동사 패턴을 외우자라고 제 천재 해설을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외우게 되면 항상 뒤에 있는 명사, 동사는 요렇게 꾸며준다라고 자동적으로 묶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용했던 이렇게 컨설턴트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은 여러분들 whom이라고 외우지만 해석에서 whom이 들어간 문장은 찾기 힘들 겁니다. 왜냐? 생략돼서 항상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포인트 2를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출제 포인트 1은요. 관계대명사 that은 쉼표 다음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만약에 여러분 이 employ 다음에 who가 아닌 that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쉼표가 있으면 that은 못 씁니다. 요거는 파트 5 할 때 빈칸 앞에 쉼표 있어. 근데 보기에 만약에 that이 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관계대명사 자리다. 그러면 that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요런 거는 문제로 실어 놓진 않았는데 제 떴다 천재 보시면 아마 문제가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런 것들 지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외워주셔야지 얘가 who를 봤을 때 이게 관계대명사구나. 즉 형용사적 접속사가 가능하구나. 지금은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 자리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계부사라는 것도 형용사절 안에서 그 부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관계부사라고 하는데 부사 역할이긴 한데 뭐 장소를 설명하냐, 시간을 설명하냐, 이유를 설명하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이게 표로 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장소, 시간, 이유에 따라서 예문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이 관계부사 자체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환된 문장까지 밑에 적어놨어요. 제가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좀 설명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관계부사에 how를 이제 넣은 책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the office where 이라고 현행사와 부사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다면 the way도 방법이란 뜻이니까 the way how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같이 못 써요. 얘만 유일하게 못 쓰거든요. 대신에 the way how라고 안 쓰고 the way in which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바꿔서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합니다. 혹은 how 하나만 쓰는 거죠. how he speaks 혹은 the way he speaks 이렇게는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에 따라 안 넣어놨어요. 장소, 시간, 이유라고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형용사절 접속사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이거 하다가 넘어갔죠? 형용사절 접속사는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포함된 애고 얘가 좀 넓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쉽죠? 왜냐면 what은 명사절 접속사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면 절 전체가 부사처럼 문장의 동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부사 역할이라고 하면 생략할 수 있는 게 부사잖아요. 생략해도 나머지 문장은 말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call me, 전화해. 이거 자체로도 말이 되지만 그냥 내가 넣고 싶은 거예요. 시간에 대한 언제 전화하는지를 넣고 싶은 거죠. when you're 도착하면 전화해. 이게 이제 부사절이라고 외울 겁니다. 뒤에 보면은 when은 어차피 세 개 다 되긴 하는데요. 지금은 얘는 부사절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 X 치는 거고 when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명사절 접속사 헷갈리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명사절 접속사도 쫙 정리를 표로 해놨고요. 이렇게 겹치는 거, 관계대명사나 부사와 겹치는 거, 관계부사 겹치는 것들은 따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 명사절 접속사와 부사절 접속사가 겹치는 것들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사절 접속사가 너무 많아서 부사절 접속사는 따로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되고 이게 정리된 게 요 페이지 7페이지 요 페이지인데 부사절 접속사는요 또 전치사랑 뜻은 같은데 품사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이 표는요,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접전부 완벽정리 노트에도 완벽 버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 핵심 노트라는 노트에 보시면 뒷페이지 자타동사 설명하고 나서 뒤에 접전부 시작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표가 더 많죠, 다양하게. 그것도 있고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페이지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정리한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핵심 노트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명사절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실 텐데 이렇게 출제 포인트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득점용이기는 한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는 가실 거예요. 이런 것들 제가 문제로 제공드리는 거는 뭐 네이버 카페나 정리를 차근차근 해서 하나씩 제공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로 강의하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거 잘 보시면 어떤 게 겹치고 어떤 게 안 겹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한 교재가 없을 거예요. 토익 교재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how가 뜻이 또 두 개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이런 것들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제 1억 노트에도 풀어드릴 거예요. 1억 노트에 설명을 엄청나게 자세히 하고 있고요. 표 보시면은 이해 안 되시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정리를 잘 해놔서. 그리고 제가 정리를 접속사 형태 요거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형용사절 접속사는 관계대명사를 대표로 이해하기 쉽게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니까 이 형용사 자리에 문장이 들어가서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한다. 이거를 설명드린 거고요. 명사절 접속사는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면은 동사가 2개 들어가겠죠. 물론. 왜냐면 동사가 2개 들어가야 문장이 2개라는 거고 그 2개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할 텐데 이때는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명사니까 그 자리에 대신해서 문장 전체가 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형태를 제가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2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등위 접속사 이 부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부사절 접속사는 이렇게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이 왔을 때 접속사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쉼표가 없고요.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여기 쉼표를 동반해요. 이런 게 문제로 만약에 A, B, C, D가 나왔어요. AND가 나오고 뭐 if 아니면 뭐 even if when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보기를 보고 문장의 형태를 봤을 때 주어, 동사, 빈칸,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여기 쉼표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 없어지고 A로 바로 1초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토익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2개를 좀 쉼표 하나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은 거라서 이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번에 위치를 이렇게 바꾼 게 2번이에요. 요 문장이 앞으로 간 거죠. 요 문장이 이렇게 앞으로 가고 이 1번 문장이 뒤로 온 거거든요. 요거는 위치만 바꾼 거. 그러니까 부사절 접속사의 형태랑 동명사절 접속사 형태 이렇게 큰 형태를 좀 봐주셔야지 저처럼 앞에서 문제 풀 때 이거는 부사절 자리, 이거는 형용사 자리, 이거는 명사절 자리 이렇게 구분해서 접속사 구분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 형태 먼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외웠을 때 명사절 접속사도 종류를 좀 외워주시고 형용사절 접속사 중에서 관계 대명사랑 관계부사 외워주시고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다 외우고 나면은 이제 그거랑 똑같은 뜻을 가진 접치사나 접속부사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 표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외워야지 그 문장 자체의 그 끊어읽기가 될 거거든요. 접속사를 중심으로 끊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접속사를 왜 외워야 되고 구분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는 좀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처음 찍는 무료 영상이다 보니까 말이 빠르거나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추가로 제가 또 영상을 다시 찍어도 되니까
DM이나 네이버 카페로 질문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귀여운 PDF 있죠? 이 무료 PDF도 있긴 한데 제가 판매 중인 PDF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들면 아까 보여드린 핵심 노트, 그리고 하이픈으로 연결된 복합어, 이게 뭐냐면은 요렇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된 토익 단어도 있죠. 그것만 정리한 그 노트고요. 그리고 수거 노트는 초반에 제일 처음에 제가 출시를 했을 거예요. 이게 제일 인기가 좋았는데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앞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뜻 있을 거고 실제 정답 뜻이 있는데 이걸 읽으시면서 되게 기분 좋게 공부하셨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수거 노트를 처음으로 접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책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게 이쁘기도 하고 테스트지가 굉장히 많아요. 테스트지가 굉장히 많아서 되게 좋아하는 게 이 초성 테스트 되게 재미있게 지금 하시는 것 같고, 단어만 이렇게 정리한, 이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나가는 테스트지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떴다 천재 해설 보면 여러분, 해설이 강의하듯이 강의하는 말투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건 QR도 있긴 한데 제가 조금 더 이제 보충이 필요한 부분들은 오늘처럼 이런 무료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 거고, 이런 복합 명사 노트, 부사 노트 진짜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이게 은근히 보시면은 그죠? 이거 너무 잘 정리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사 노트, 이거는 아까 단어장, 그죠? 단어장이 이만큼이 있어요. 기출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 다 정리를 해놨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 여러분 좀 고정관념에 쌓일 수 있는 단어들 위주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런 노트 구성인데 이거랑 뭐 패러프레이징 노트, AC 만점 노트, 이거는 떴다 천재 그 문제지인데 얘는 제가 최신 트렌드 반영해서 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 한번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로 이제 RC 전용 위주의 자료긴 한데요. 8+1종이라고 PDF로 지금 판매 중이고, 여기서 지금 다루지 않았던 기본 개념, 지금 제가 만든 새로운 PDF 있죠. 이런 접속사 PDF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오셔가지고 가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스타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유튜브로 좀 넘어오는 과정이라 가지고 유튜브는 지금 보시다시피 구독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독을 좀 해주시고 좋은 자료와 좋은 강의 많이 잘 들으시고 노베이스 탈출하시길 바랄게요. 물론 노베이스뿐만 아니라 목표 점수까지 달성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가 들려드릴 그 영상은 비추천하는 토익 문제집에 대한 영상을 올릴 건데요. 비추천 토익 문제집은 제가 회사를 언급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기출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책을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외우면 이 문제 못 푼다 라고 하면서 설명들이 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그거를 올릴 거니까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할게요. 바이.